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 정도만 오면은 반이 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주말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양식, 식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 그러면 뭐 양곡, 식량, 뭐 군량미 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쓰죠. 그럼 요 뒤에 있는 거는 이미 전에 했어요. 이거는 헤아릴 양. 그러면 헤아릴 양은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려 본다. 이렇게 회의 문자로 해석을 해도 돼요. 옛날에는 이제 쌀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이 요만큼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금 농사 지은 게 가을에 수확을 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지 또 아니면은 이 양이 좀 적으면 이게 봄에 보리 수확할 때까지는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헤아려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헤아려 봐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밥을 좀 덜 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 더 첨가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 좀 더 뭐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아니면 보리쌀이라든지 뭘 섞어서 좀 더 이렇게 오랜 기간을 먹으려면은 내가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먹으려면 조금 양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식으로 얘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면 얼마쯤 하루에 얼마 정도 쌀을 씻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를 헤아려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글자에서도 우리가 이제 헤아릴 양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서는 그냥 음을 빌려준 역할만 한 거다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헤아릴 양 할 때 그래서 왜 질, 양 할 때 이게 서로 뭐 반대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마을 여기서는 절대로 이거는 해일이 아니라는 거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양식이라는 거는 또 양식 그러면 이게 서양 음식 이렇게 쓰면은 똑같은 양식이라 해도 이건 양식할 때 여기다가 밥시자를 이렇게 쓰면 이거는 양식이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 쌀을 말한다면 이렇게 쓰면은 서양 음식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또 아니면 우리 회사 양식대로 해달라 그러면은 모양 양자를 쓰면서 이렇게 법시자를 써야 되고 벌써 양식도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아니면 그 교양 있게 생긴 분이 양식 있게 행동해 양식 없는 행동 이런 식으로 또도 이제 한자도 아주 이 동음이어가 한자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가 나왔을 때 그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음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미음도 거의 마무리가 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쉬운 매양매까지 오게 됐어요. 매양매. 매양이라는 거는 늘, 언제나, 항상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매양매가 들어가는 이제 글자를 보면은 뭐 매사, 너는 왜 매사가 그러니? 뭐 이런 거 매번 아니면 매회, 매년, 매월, 매시 뭐 다 이 매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부수를 잘 못 찾아요. 부수가 말무예요. 말무인데 그런데 자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상형자로 나와요. 상형자는 되게 재부 쓸 때 상형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녀를 꽂은 여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양이라는 거는 늘 언제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녀를 꽂는다는 거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를 곱게 빗고 그다음에 머리를 따서 올린 다음에 비녀를 꽂았어요. 그럼 이제 생활을 막 이제 하루 이제 온종일 생활해. 그럼 저녁에 잘 때는 비녀를 빼고 머리를 이렇게 좀 풀어야지 이게 뭐죠? 둥그런 채로 자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또 머리를 빗고 또 따서 또 이렇게 비녀를 꽂고 이런 거 매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녀를 꽂은 여자의 모습이란 뜻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엄마는 매양, 늘 너도 나도 이 엄마도 저 엄마도 같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자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비녀를 꽂은 여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상형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수가 말무,
어머니 모자에서도 말무,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서부. 이게 제가 빨리 쓰다 보니까 이 문서부는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대나무가 아니라 초두머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건 열불박. 열불박 지난번에 했어요. 이것도 열불박.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대나무 중에 이건 초두머리. 요 차이밖에 없어요. 이건 열불박. 그래서 왜 뭐 박빙의 승부다. 또 아니면은 미인 방명할 때 이거 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문서부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친 요 부분도 한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넓을 부. 넓을 부. 그러면 물수를 빼면은 또 이렇게 쓴 글자는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별부. 또 여기서 이렇게만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쓰면 이거는 클보. 다 초성이 나오잖아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이 넓을 부를 먼저 설명해드리면은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쫙 퍼져서 이렇게 넓다, 이렇게 너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체 그 문서부를 설명해드리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널쩍한 어떤 대나무를 갖다 쪼갰는데 좀 넓어요. 거기에 넓은 데다가 수지관계, 그러니까 뭐 수입과 지출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가 귀하다 보니까 대나무를 쪼개서 그거를 거기다 책으로도,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책도 또 아니면은 왕한테 어떤 그 전할 말 이런 거를 갖다가 글로 표현할 때도 대나무에 돼 있고, 편지도 우리가 왜 서간문 할 때 간자가 대쪽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간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편지도 대나무에 썼고 종이 대신 역할을 했던 거예요, 대나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널쩍한 그 대나무를 쪼갰을 때 널쩍한 데다가 수지관계,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둔 장부를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 장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팔았고 뭐 이런 것들 서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야지 기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하고, 여기에 이제 이 자체는 지금 문서부는 제가 그래서 이 문서부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 아니면 명부, 가계부, 출석부 뭐 이런 얘기 때 다 붙여 이걸 써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별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이건 이미 다 이제 뭐 설명을 이제 해드렸고, 이 클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클보도 이거는 그 자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아버지 부자하고 쓸용이 결합되어 있어요. 아이고, 쓸용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보에서 크다라는 거는 어떤 남자의 어떤 미칭이라고도 하고 사나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별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보가 음을 빌려준 거고, 이거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뭔가 일을 마음껏 펼쳐보는 거,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문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클보다 겹친 게 여기는 별부, 그 다음에 이것도 별부, 이건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대나무죽이 부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목요일 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 그 민감하게 이렇게 습하고 막 이런데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